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신주영수 본장입니다. 오늘 원래 고3 설명회를 하면 뭐 어떤 걸 좀 더 전달드릴까, 어떤 게 좀 덜해도 좀 도움이 될까, 이런 거를 많이 생각을 해요. 제가 지금 수학을 고3을 한 지가 한 20년 정도 되는데, 요 교육과정, 지금 1호 교육과정이죠. 1호 교육과정 되면서 사실 부정하고 있었는데, 올해 수능 이제 가채점까지 보고 나서는 완전히 그렇게 인정을 하게 됐습니다. 무슨 소리냐면, 이전까지는 무조건 수능은 수학이지. 수학이 제일 중요해. 무조건 수학을 먼저 다 하고 그 다음에 다른 걸 해야 돼. 라고 이제 항상 밀어붙였는데, 이 교육과정 바뀌고 나서 제가 인정하고 싶지 않았지만 이제 정말로 인정하겠어요. 무조건 국어가 제일 중요합니다. 저 수학 선생님인데요. 국어가 제일 중요하고요. 국어 열심히 잘 가르쳐야 되고 학생들이 국어 공부 진짜 많이 해야 됩니다. 제가 거기에 보시면 국어 공부를 얼마만큼 해야 되는지에 대한 것들도 다 적어놨어요. 그러니까 비율로 제가 지금 적어놨거든요. 그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거기 보면은 제가 수능 수학의 경향성이란 게 25년 6월 이후에 바뀌었다 이렇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 25년 6월이 중요하다 이게 아니라요. 그냥 매년 바뀌어요. 트렌드라고 하는 건 매년 바뀌어요. 지금 수학이라고 하는 것들은 특히나 더욱 마찬가지고 지금 교육과정이 내년 지금 현재 예비고2 고3 애들한테 마지막이잖아요. 제가 여기서 지금 과감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우리 아이가 미적분을 좀 이미 공부 많이 했다. 미적분 지금 봐도 하나밖에 안 틀려. 다 맞아. 라고 하면 미적분 하시는 거 계속 하시고요. 그거 아니면 솔직하게 얘기하면 그냥 확통하세요. 네. 제가 오늘 가지고 온 주제는 이겁니다. 그냥 확통하십시오. 저는 물론 방학에 비적을 가르칠 예정이에요. 제 수업을 안 들으셔도 된다는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하는 미적 수업은 개념 수업이에요. 그래서 처음 듣는 학생들, 예전에 했는데 기억 안 나는 학생들을 위해서 가르칠 거예요. 그리고 당연히 내신을 위해서 미적을 하는 친구들을 위해서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왜 미적하지 말고 확통하라고 하냐? 일단 이전까지만 보면요. 미적을 못 봐도, 조금 못 봐도, 그러니까 1등급 커트라인만 나와도 점수가 표준 점수가 꽤 됐어요. 그리고 확통하고 비교했을 때 기본 7점에서 8점 정도 차이 납니다. 이게 한 4등급 정도 가면은 조금 줄어들긴 하는데 뭐 4등급 맞으면 어차피 대학 못 가는 건 똑같잖아요. 그죠? 그런데 올해 기준으로 보면 지금 만점 기준으로 한 2점 정도밖에 차이 안 날 거라고 예상되고 있거든요. 만점 기준으로. 그런데 이제 이거에서 차이점이 있는데 거기서 보시면 만약에 내가 확통 선택을 한다. 확통 선택을 하면은 참고로 전 올해 확통을 가르칠 예정이 없습니다. 근데 저는 고3 학생들 무조건 확통하라고 할 거예요. 왜냐? 확통을 하게 되면 공부 시간이 확 줄어들어요. 얘는 난이도도 쉽고요. 양도 적어요. 그런데 미적분을 하게 되면 그러니까 얘는 시간도 줄고 난이도도 줄어요. 근데 얘는 시간도 늘고 난이도도 증가해요. 이 무슨 말이냐면 결국은 미적분은 8문제가 나오는데 뒤에 4점짜리 3개, 앞에 27번 3점짜리 4문제를 결국 중요하게 하는 건데 1년 열심히 공부해서 3점 하나, 4점 하나 맞추는 거예요. 그럼 이걸 기회비용으로 보면 그거 공부할 시간에 국어 공부하고 탐구 공부하고 영어 공부했어야 된다는 거예요. 특히 올해 같은 경우가 더 그렇습니다. 제가 왜 더 그러냐면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현실적으로 말씀드린 거예요. 제가 이제 맨날 항상 이 현장에서 고3 학생들이랑 수능 끝나고 상담하고 모의고사 끝나고 항상 상담하면서 느끼는 건데 올해 왜 아이들이 수학 시험이 굉장히 쉬웠거든요. 물론 그래서 결과가 더 그렇게 나온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나왔냐? 선택 과목에서 미적이 너무 쉽게 나왔어요. 고민할 게 없이 나왔어요. 그냥 이건 이렇게 푸는 거야 하면 그냥 풀려요. 6월도 그랬고 9월도 그랬어요. 그러니까 6월하고 9월은 사실 좀 추론의 영역이 있었어요. 이건 어떻게 생각해야 되지? 근데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미번 두 번 하면 막 문제 답 나오고 이렇게 풀렸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경향이 바뀌었구나. 잘 몰라도 답을 맞출 수 있게 되는구나. 미적이. 목표가 뭘까? 결국 확통 선택과 미적 선택과 기하 선택에서 유불리를 최대한 최소한으로 줄이자라는 게 저는 시그널로 봤습니다. 그래서 확통을 선택했으면 훨씬 더 유리했겠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올해 국어가 어려웠죠. 수학은 쉬웠단 말이에요. 근데 수능은 따로 보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국어를 1교시에 봐요. 그럼 애들 입장에서 이미 멘탈이 터져. 아니 수능 시험장에 가서 첫 교시는 그래도 수능 느낌이 나요. 아이들 입장에서 내가 드디어 수능이란 걸 보는구나. 근데 이제 어느 순간 넘어가면 이제 그냥 맨날 모의고사 봤기 때문에 거기 좀 익숙해지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1교시에 너무 어려워져 버리니까 아이들이 이제 머리가 이렇게 됐죠. 그래서 수학을 들어가면 어떻게 생각이 드냐면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럼 나 수학이라도 잘 봐야 돼.
돼요. 그런데 올해 수학이 쉬웠다고 했잖아요. 쉬웠는데 쭉 쉬워요. 특히 9번부터 14번 여기는 정말 어려움 없이 너무 쭉 물 흘러가듯이 갈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21번, 22번에 가면 21번은 이제 작년에 한참 유행했었던 스타일의 문제인데 그 문제를 한번 그냥 케이스 분류를 해볼까? 그럼 막 7개에서 9개 이렇게 나와요. 그럼 이제 거기서부터 약간 멘탈이 흔들리기 시작하거든요. 그럼 이제 뒤에 문제도 못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국어 공부가 안 돼서 국어 점수가 안 되니까 수학이 쉬움에도 불구하고 수학 점수가 안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설사 수학을 잘 봤다 하더라도 국어를 못 봤으면 말짱 꽝이에요. 사실 저희하고 이번 올해 고3 학생들 중에 수학을 100점, 96, 92 꽤 많거든요. 근데 다른 과목 못 봐서 지금 정시 어떻게 될지 몰라요. 사실 최저 못 맞춘 경우도 꽤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올해 흐름으로 보면 3교시 영어가 꽤 어려웠어요. 원래 보통 점심 먹고 나서 학생들이 리셋돼요. 그러니까 1, 2교시에 영향을 안 받아요. 너무 좋죠. 그 3교시 보통 영어가 쉬우니까 학생들이 영어를 조금 가볍게 넘어가면서 마지막 탐구에 집중을 딱 하는 스타일이거든요. 근데 올해는 영어도 어려웠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에너지를 거의 다 쏟은 거예요. 그러니까 4교시까지. 탐구 안 그래도 막 별로 안 했었는데 막 사탐론 해가지고 막 사탐 한 지 얼마 안 됐는데 갑자기 어렵게 나와. 뭐 세계지리, 뭐 사회문화 어렵게 나와버리니까 아이들이 이제 맥을 못 추는 거예요. 안 그래도 지금 집중력, 체력 떨어서 집중력도 안 되는데. 그러니까 이게 기본적으로 총체적 난국인 거죠. 이런 시험에 있어서. 그러니까 결국은 예전처럼 수학 하나만 일단 잘하면 다른 과목은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까 수학만 맞춰놔. 그럼 최저 맞추는 것도 쉽고 하니까 수학 공부에 무조건 올인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작년에 상담을 할 때는 대부분 미적하니까 학생들이 어떻게 하냐면 일단 겨울방학에 미적 공부를 전체 공부 50%를 하자. 미적 공부 50% 하고 수원투를 한 10에서 20%를 하자. 어떻게 그럼 국어로 남은 일단 국어 해. 그럼 탐구를 하지 마. 탐구 영어 할 시간이 어디 있어 지금 미적하는데 네가. 제가 이렇게 맨날 말을 했거든요. 그런데 제 욕심이기도 했었던 거죠. 근데 실제로 근데 미적을 맞으려면 그렇게 했어야 되는 거고요. 근데 이제 올해 결과도 보고 내년까지 봤을 때 저는 확신합니다. 미적하지 마. 저는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웬만하면 그냥 확통해. 그래야 국어 과목, 영어 과목, 탐구 과목 공부할 시간이 나옵니다. 그 학생들이 이제 과탐하다가 쉽게 생각하고 사탐으로 넘어가는 경우들이 있는데 사탐은 안 쉽습니다. 사탐 공부할 거 많고요. 백지 연습 한 5번 무조건 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공부 시간이 만약 무조건 확보돼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첫 번째로는 미적에 엄청난 자신이 있지 않은 이상 확통을 해라. 작년에 저희 학원에 그런 학생이 있었어요. 저희가 매년 모의 수능을 보거든요. 1학년, 2학년들 상대로. 그때 2학년 학생 중에 모의 수능 96점 맞은 친구가 있었어요. 수능, 수학, 미적 선택해서. 당연히 미적할 줄 알았죠. 근데 그 친구가 그냥 자기 확통할 거래요. 야, 너 미쳤니? 제가 그랬어요, 정말로. 그랬더니 아니, 자기도 그건 아는데 미적을 선택해서 100점 맞을 자신은 없대요. 96이나 90이 맞겠지. 차라리 확통 선택에 100점 무조건 맞은 다음에 탐구 과목이나 국어 공부에 훨씬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하겠다라는 게 그 친구의 계획이었어요. 처음에 그 얘기 들었을 때는 아니 그래도 7점이 차이 나는데 그걸 어떻게 메꿀래? 라고 했는데 올해 결과를 보니까 그 친구의 선택이 사실은 맞았던 거죠. 그러니까 수학 선생으로서 수능을 가르치는 걸로 정말 오래 했었는데 이제는 그걸 놓아줘야 됐다. 그러니까 수학이 무조건 제일 중요하다는 이제 좀 놓아줘야 됐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정말로 전 진심으로 말씀드리는 거고 확통을 진지하게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정말 정 안 될 때는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일단 미적을 한번 해보는데 6모까지 봤어요. 6모 딱 봤는데 나 미적 4점 잘해야 하나 틀리겠는데? 웬만하면 다 맞겠는데? 라는 생각이 들면 계속하고 그거 안 될 것 같으면 그때라도 확통해야 됩니다. 물론 확통을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 확통 그때 해도 늦진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걸 추천드리고 그래서 저희는 지금 고3 정규반 같은 경우는 미적 수업이 없어요. 미적을 하겠다라고 하면 제가 다른 대형 강의 선생님들을 추천드립니다. 근데 이제 뭐 상위권이면은 당연히 우리가 빅4라고 불리는 강기현 선생님, 뭐 김현우 선생님, 김범준 선생님, 뭐 박종민 선생님 들으면 좋겠지만 저는 거기 말고요. 오히려 시대에서는 안가람 선생님, 두각에서는 손승현 선생님이 중상위권 학생들한테는 미적 배우는 건 굉장히 괜찮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네. 왜냐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안가람 선생님 같은 경우 왜냐면 제가 매일 하는 수업 중에 하나가 고3들 수업이 학생들이 메인 수업을 다니면서 저한테 와서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럼 제가 수많은 선생님들의 자료들을 질의응답을 했었을 거 아니에요. 그랬을 때 당연히 시상위권 아까 말씀드린 그 네 분의 선생님 수업이 좋은데 중상위권 학생들한테는 그런 선생님들 수업이 좋아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모의고사에서도 조금 어려웠던 문제들을 변형을 어렵게 하는 게 아니라 조금 더 쉽게 그래서 이 개념을 익히게 만드는 걸 목표로 해서 컨텐츠들을 제작을 해요. 그러니까 그런 선생님들 수업을 듣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미적을 하실 거라면 확통을 하실 거라면
그냥 저희 학원에서 끝까지 가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저희 기본 자료도 다 있고요. 아까 이제 뒤에 설명드릴 박창호 선생님께서 수원2 기본 베이스에다가 3월 달에 확통 들어가면서 이렇게 할 거고, 물론 미적 내신 할 거고요. 제가 미적 캠프 형식으로 해서 아침에 9시부터 1시까지 수업하고 2시부터 5시까지 클리닉 하는 캠프 형식의 미적을 월수금 진행할 겁니다. 근데 요거는 제가 말씀드린 시작하는 친구들이에요. 개념 수업이거든요. 근데 그렇게까지 추천은 안 드립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미적에 그렇게 많이 시간 투자하면 다른 과목, 근데 만약에 우리 애가 아니 우리 애는 다른 과목 다 괜찮아, 수학만 문제야, 근데 미적을 꼭 해야겠어, 확통은 절대 안 된대 라고 하면 들어줘도 됩니다. 네, 그렇게 저는 추천드리고요. 그래서 우선 그러면 이제 수학 공부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수능에서 그거를 이제 크게 좀 나눠보면 기간을 크게 4가지 정도로 나눌 수 있어요. 우선은 1월부터 3월까지, 그 다음에 4월부터 6월 말, 그러니까 7월 전까지죠. 그리고 나서 7월부터 9월 이런 식으로 이제 진행하는데, 여기는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씨앗을 뿌리는 단계예요. 수학 공부는 최상위권을 제외하고는 모든 공부와 마찬가지긴 하지만 기출로 시작해서 기출로 마무리해야 됩니다. 그래서 1년에는 기본적으로 수원2는 기출 공부를 하는 게 맞습니다. 근데 우리 아이는 기출 문제 풀기도 아직 부족한데, 우리는 아직 기본 개념이 부족해요 라고 하면 당연히 개념 수업을 들어야 되겠죠. 개념 수업을 듣는다고 해서 늦은 건 아닙니다. 개념 수업 들어야 되는 학생이 이제 어차피 빨리 수능 봐야 되니까 문제풀이 할래요, 계속 기출 풀어야 됩니다, 계속 문제 풀어야 돼요, 그럼 오히려 독이 됩니다. 이도 저도 아닌 상황이 돼요. 잘 안 될 것 같으면 개념 수업을 하고 차라리 목표를 낮춘 상황에서 확실하게 공부를 하는 게 저는 더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개념을 시작하고 기출을 보고 그 다음에 다시 실전 모의고사를 들어가는 형식으로 가는 것들이 두 번째 케이스인 거죠. 근데 이제 그래도 우리 학생들이 대체해서 내신을 했으면 기본 공부는 되어 있거든요. 왜냐면 학교들 시험들 자체가 기출 베이스이기 때문에. 그래서 1월달, 3월달에 수원2는 기출 위주로 공부를 하는 게 맞다. 그 다음에 또 4월부터 6월까지는 확장하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기출 문제들을 변형한 엔제 문제들 같은 것들을 많이 풀어보면서 이런 문제도 있어? 이렇게도 푸는구나 라는 걸 받아들일 때죠. 그게 무조건 나온다는 게 아니라 좀 개념적으로 확장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때는 좀 중요한 것이 시기적으로 이렇게 나눴냐면, 우리 학생들 고3이 되면요 누구나 다 공부 열심히 합니다. 우리 작심 3일이란 말 들어봤잖아요. 한 3일 열심히 해요. 좀 지나면 한 3주까지 합니다. 3주 지나면 3개월까지 버텨요. 원래 한 2개월 정도 버티면 끝나는데 3월달 되면은 학교 들어가면은 안 하던 애들도 공부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들도 이제 조금 긴장이 되기도 하고 경각심도 갖습니다. 3월 모의고사도 보고 그러다가 이제 4월달에 중간고사도 있으니까 이게 긴 흐름으로 봤을 때 4월달까지는 아이들이 꽤나 뭐라 그럴까 좀 집중해서 공부를 하거든요. 근데 5월달 되면 여기서부터 큰일이에요. 여기서부터 뭐가 큰일 나냐면 시험 끝났잖아요. 그럼 아이들이 어떻게 하냐면 저 시험 끝났으니까 오늘 하루만 쉴게요. 그 하루가 그 다음 날까지 이어지고요. 보통 그 주 주말까지 갑니다. 그리고 나서 5월 달까지 쉽니다. 그리고 나서 학생들이 선생님 어떻게 해요? 내일 6월 모의고사인데요? 너 한 달 동안 공부 안 해서 이렇게 됩니다. 이때가 굉장히 중요해서요. 이때는 그래서 그 기출 같은 것들 보면서 이런 엔제 같은 거 볼 건데, 여기서 더 중요한 거는 이 5월 달에 무조건 그래서 슬럼프가 오는 거거든요. 공부를 하기 싫어지는. 이때 오답을 봐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저희 시스템에서 오답을 생성할 수 있는 것들이 계속 많기 때문에 저희가 종이로 모의고사를 본다고 하더라도 계속 저장을 시켜놔서 학생들 오답을 저장시켜 놓을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와서 요 5월 달에 그거 시킬 겁니다. 네, 그래서 5월 달에 그런 거 시킬 거고 6월 달에 육모 보고 나면 이제 어느 정도 개편이 되고요. 그 다음에 뭐 뒤에 실전 모의고사 같은 경우는 뭐 다 누구나 하는 거니까 그때부터는 일주일에 3개에서 4개 정도씩 실전 모의고사 봐야 됩니다. 각각의 성격이 조금씩 다른 것들을 봐야 되고요. 우리 애가 그 정도 실력은 안 되는 것 같은데 여전히 한 3등급에서 머무르는 것 같은데 라고 하면 그때는 모의고사 같은 경우도 한 2개 정도로 줄이고요. 다른 것들을 좀 준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다른 것들을 준비해야 되는 게 다른 거 아니고 필수 유형. 제가 아까 뭐 여러 문제들 번호를 얘기했는데 트렌드에 따라서 바뀌는 문제들이 많아야 3문제 정도예요. 그러면 그걸 제외한 나머지 분들은 거의 맨날 나오던 것들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출 공부를 하는 거고 그거를 다시 또 일찍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9월, 10월이 됐을 때 아이들이 이제 가장 크게 문제가 되는 건 체력적 이슈가 생깁니다. 체력이 떨어지면 집중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무언가 새로운 걸 집어넣는 시기는 아닙니다. 그래서 9월 이후로는 보던 모의고사는 계속 보되 새로운 걸 집어넣지 않고 기출과 오답으로 마무리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7월부터 한 8월 말, 그러니까 9월
한 둘째 주까지 10회 정도의 9월 셋째 주까지 10회 정도의 본 모의고사의 오답을 한 번에 쭉 모아서 오답 노트 책으로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개인별 책을 만들어 준 다음에 그거를 남은 10월과 11월 수능까지 마무리하는 형식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옆에 밑에 다시 한번 보시면 기간별 시간 전략이라는 거 제가 해놨잖아요. 요거는 이제 기본적인 거예요. 학생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겠죠. 우리 애는 영어를 너무 잘하고 탐구도 너무 잘합니다. 라고 하면 거기서 조금은 조정은 해줍니다. 그래서 저희 고3 수업을 듣게 되면 제가 상담을 해서 학생들한테 아까 말씀드린 이런 구간별로 전략을 짜줍니다. 시간 공부를 어떻게 해라. 일주일에 몇 시간 공부하고 전체 공부 시간 얼마만큼 확보하고 이런 것들을 제가 주문을 할 거고 네, 거기에 맞춰서 아마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수업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규반 같은 경우는 박창호 선생님께서 이제 토요일에 하시게 될 거고요. 방학엔 특강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미적 캠프가 있고 미적 캠프는 월수금 아침에 시작하고요. 그 다음에 화목의 수원투 실전 수업이 있어요. 그것도 똑같이 캠프 형식으로 아침에 수업을 하고 점심을 먹고 오후에 클리닉까지. 그러니까 그날 배운 내용에 대한 것들을 문제 좀 더 풀고 간다. 개별 맞춤으로 푸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박창호 선생님께서 진행하실 거고요. 아까 말씀드린 우리 애는 그래도 안 된다. 개념부터 해야 된다라는 친구들을 위해서는 그러니까 모의고사 개념부터 시작하는 월수금반이 또 따로 있습니다. 이건 아예 대놓고 제가 미적하지 말라고 그런 친구들은 똑같은 시간대에 배치하는 겁니다. 그래서 수원투 개념하는 반 있고요. 그것도 똑같이 9시에 시작해서 1시까지 수업하고 2시부터 5시까지 이렇게 클리닉 진행하는 수업이고요. 요거는 저희 허연 선생님께서 진행을 해주실 겁니다. 그 다음에 확통 같은 경우는 방학에 이제 특강으로 진행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진행할 거고요. 월요일에 개념반, 금요일에 개념 플러스 실력반 형식으로 해서 박창호 선생님께서 진행을 해주실 거고 그리고 난 다음에 토요일 정규반이 뒤에 내신 기간에는 확통을 해주실 거고 수원투 위주로 나가면서 모의고사 할 때 확통도 어느 정도 대비를 해주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것은 자세한 것들을 일단 박창호 선생님께서 얘기해 주실 거고요. 그거 이외에 우리가 뭐 다른 거 다 수학 대충 대형 강의로 다 충분할 것 같은데 약간 부족할 것 같다라고 하면 저희 이제 서킷 수업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클리닉 해주는 거고요. 그건 제가 진행합니다. 그래서 수요일에 와서 본인이 필요한 것들, 그래서 보통 미적분이 많이 필요하니까 미적분 기본기를 좀 해야겠다라고 하는 친구들은 와서 저하고 그렇게 진행하고 우리 수원투를 해야 되겠다, 기출이 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들은 와서 저하고 진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친구들은 수요일에 와서 그 서킷 하고요. 본인 메인 강의, 그러니까 뭐 대형 강의 수업 듣는데 거기서 하는 것들 지문 못했다. 그런 거 갖고 와서 지문하는 시간을 갖도록 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고3은 7월 달에 한 반으로 다 모아서 모의고사 반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이건 수요일 저녁 반으로 진행하게 되고요. 모의고사 본 이후에 개인별 클리닉 형식으로 진행하고 한 1대5 정도 수준으로 선생님하고 저기 조교 선생님들 뭐 이렇게 진행하게 될 거고 아마도 저하고 장한희 선생님 그 외에 이제 조교 선생님 한 2분 정도 더 들어와서 네, 그런 식으로 진행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업을 어떻게 구조하는 게 좋겠냐. 그래서 제가 예시를 짜놨어요. 거기 보시면 뭐 수원투 정규반에다가 미적 캠프를 듣는다. 미적을 처음 시작하는 친구들 혹은 내신 때문에라도 어쩔 수 없이 미적을 해야 되는 친구들. 그러니까 이제 문과인데 미적하는 친구도 있어요. 내신 때문에. 저희 올해도 그런 친구 한 명 있거든요. 서울대 가려고 미적 내신하는 친구 있어요. 그런 친구들은 이런 거 들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뭐 확통 특강하고 수원투 정규반, 미적 캠프하고 수원투 캠프 화목반에서 월화수목금 아침 9시에 와서 오후 5시까지 수학만 하는 거죠. 근데 이거는 그렇게까지 추천은 안 드립니다. 왜냐면 시간 진짜 많이 뺐기 때문에 지금 타 과목도 해야 되거든요. 구공부 진짜 많이 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뭐 이런 식의 이제 예시가 있으니까요. 이렇게 한번 짜보시면 좋지 않을까 해서 제가 이렇게 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뭐 설명회 좀 들으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저희는 기본적으로 고3은 거의 태블릿 잘 안 씁니다. 그러니까 캠프 수업 할 때는 1, 2월에 할 때는 오후에 클리닉 할 때는 필요하기 때문에 태블릿 쓰기는데요. 이제 3월 이후부터는 웬만해선 잘 안 씁니다. 그러면 왜 여기 하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안 만드는 건 아니고요. 만들어 놓고 학생들한테 종이로 푸는 거를 계속 익숙하게 하기 위해서 종이로 푼 다음에 그거를 저희가 따로 저장을 시켜서 오답은 계속 생성해 놓습니다. 네, 그렇게 된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저희 그 학원에 반복하고 누적되는 학습에 대한 기본 구조는 여기다 제가 그려놨어요. 근데 이제 이거는 고3 학생들하고는 사실 크게 와닿는 건 아니라서 그러니까 이런 구조가 있는데 여기서 저희는 오답 시스템을 조금 많이 더 활용할 거고 학생들 푸는 문제들 웬만하면 오답으로 다 저장해놔서 그때그때 필요할 때 쓸 거다. 요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미적 같은 경우는 제가 수업을 하는 거니까 전체 총 18회로 수업을 진행하고요. 한
16번 정도까지 진도를 나갈 예정이긴 한데 중간에 총정리하는 형식으로 해서 문제 풀고 뒤에도 문제 푸는 거를 한 2번 정도 할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진도를 나가는 거는 한 15번에서 14번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진행을 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